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또 뭐 해제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의 뭐 중앙의 이슈들이 다 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들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한 주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1면의 주요 기사는 지난주 포항정치 이대로 좋은가 시리즈가 계속이 됐습니다. 7번째 시간으로 명절 인사 의정 활동 보고가 정강 정책이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보시면은 현수막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원래 이제 현수막이랑 지정된 곳에, 정해진 곳에 신고하고 또 이렇게 게재를 해야 되는데, 제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보면 뭐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뤄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또 이렇기도 하는데, 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때는 이것은 법에서 이걸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걸 핑계로 삼아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뭐 추석 명절 인사를 한다든지 또는 의정 활동 보고 뭐 자기가 무슨 사업에 뭐 국비를 얼마나 뭐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정 활동 홍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당의 정강 정책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제 한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정치자금 보건소에 의정활동 현수막 제작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련 지역에는 그런 관련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더구나 이런 것을 도당에서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포항정치 이대로 좋은가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허위 관련 고발도 그래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관련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도 잇따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 노인정에서 막말, 어르신 겁박한 것 관련해서 사실을 호도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몇 번 보도했는데 뭐 이모 전 시의원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 사건에 대한 진실, 본인은 상관없다, 몰랐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이전을 위한 범대의 모든 집회 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허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또 보면은 지난해 7월이었는데 경주 모 골프장에서 가명을 이용해서 골프를 쳤던 사실. 천 걸로 지금 의심이 되는데 본인은 안 쳤다고 하니까 그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모 후보가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번째 지난해 이제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비도 조금 약간 내리긴 했는데 경주 모 골프장에서 이제 가명을 사용해서 라운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공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골프를 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운동이 있죠. 아주 오히려 뭐 리더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말이라든가 또는 주중 근무 시간이라도 필요하면 제가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골프 치는 거 좋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하는데 뭐 그런 운동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리더가 시민의 대표라는 분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골프를 쳤으면 쳤다고 하면 되고 안 쳤으면 안 쳤다고 하는데 안 쳤다고 했는데 문제는 쳤다는 그 정황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라 했더니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보면은 본인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3시 반에 포항역에 도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날은 하루 왼종일
포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골프 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그 서울에서 KTX로 3시 반에 온 다음에 보면은 얘기가 결국 바로 경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경주 모 골프장에서 관계자들하고 야간 골프를 쳤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더구나 안 쳤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국회의원 재산 증식 의혹도 포항 정치 이대로 좋은가? 9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재산 증식 의혹도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때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내용 관련해서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공고 자료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8년간 하시면서 순재산이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본인이 국회에다가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8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순재산이 7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증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국회는 8년간 하면 그렇게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국회의원이든 시민 누구든, 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고, 뭐,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적정하게 이렇게 가능한 증가가 맞느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분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약에 재산이 증가가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12회 독도 평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3일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독도 평화재단이죠. 이 사장이 지금 현재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신데 이병석 전 부의장 그리고 이제 이강덕 시장도 참석했고 수상자와 관계들 등 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도 열렸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동도상에는 사단법인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받았고 서도상은 김사일 교수님이 받으셨고 특별상에는 주식회사 성경식품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성경식품은 김을 만드는 회사죠. 김인데 이 상표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은 울릉도하고 독도를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를 상표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일본 쪽에서 좀 이런 상표로는 곤란하다, 수입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의견을 내니까 회사 측에서는 좋다. 그러면 뭐 그걸 바꾸면서까지 일본에 수출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일본 수출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주 어떻게 보면 고맙고 좀 자랑스러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저희 일면이 주기사는 열린의회 무쇠 포항시의회 예결위 재구성 입단 촉구라는 기사입니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의원인 백인규 의원이 3일 신상 발언을 갖고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의회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전 의장으로서 현 의장이나 지금 의회를 이끌고 있는 그쪽에 대해서 고언을 하신, 충고를 하신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예결위를 좀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 또 소통 협의체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규 의원 외에도 현재 보면은 다선 의원인 김성조 의원도 현재 예결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난달에 예결위 구성할 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결이라는 거는 이제 한 해 집행부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집행을 잘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잘 구성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11명인데, 현재 보면 올해 지금 예결 위원들 구성을 살펴보면 11명 중에 대부분이 10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삼선 의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뭐 예결 위원들 초선 의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예결위 자체가 어떤 포항시의 예산을 심사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를 한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선보다는 재선, 삼선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어떤 그걸 심사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다선 의원들이 또 들어가고, 또 이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다선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은 올해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다 초선 의원들이고, 더구나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까지도 초선 의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더구나 뭐 지금 보면은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까지 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럼 예결이 열리면 다른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뭐 건설위 같은 경우에는 한 4명의 위원이 지금 보면은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너무 편중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제1면님 저 기사는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이 적지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AI 미래융합특구는 서울 그 서초구 양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래기술연구원의 소재지를 두고 포항 시민들하고 포스코 그룹하고 갈등을 빚었죠. 포항 시민들은 당연히 포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고, 포스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AI 같은 신기술 연구를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성남에다 지금 대규모 부지까지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는 AI 특구를 어디다 정했나요? 성남이 아닌 서초구 양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보다는 성남이 서초구에 더 가깝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력 분야가 AI 이외에도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분야입니다. 근데 2차 전지하고 수소 관련 특구가 어디입니까? 포항입니다. 그런데도 성남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성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 포항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아예 생각들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포항 시민들은, 특히 이제 포스코 범대회 같은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포스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보면은 지금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지금 보면 기존 리스트, 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실제 지금 보면은 지금 서울 그 포스코 센터 서관에다가 본원이라고 이렇게 또 설치를 한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남 위례지구에 대규모 좀 땅을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